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도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랑 10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 잠깐만 보면요. 다우지수가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4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하고 은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고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기대에 유가도 일부 회복했고, 그러나 정부 셧다운은 3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번 주에 탑 10 땡스 투 와치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금요일에 급락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급락장을 만들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면서 2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모두 잘 될 것이다. 라고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위협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시사했습니다. 이 언급 이후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55포인트, S&P 500은 1.4% 올라서 금요일 손실의 약 40%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 급등하며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고요. AMD는 3% 이상 상승했고 엔비디아하고 오라클도 함께 상승했고 보르드캄은 오늘 오전에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한 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 이후 나타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Don't worry about China. 즉 중국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보냈을 뿐이고 그는 자국의 경기 침체를 원치 않고 나 역시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주말 동안에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했는데 대통령하고 같은 입장을 밝혔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언은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길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금요일 폭락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중국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왜 기술주가 폭락을 하느냐? 기술 기업들은 반도체하고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은 약 80%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는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고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금요일 3% 이후 약 2% 반등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유는 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새로운 주로 이어지고 있고 10월 15일 내일 모레 급여 지급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경고했던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더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금의 매력이 더욱 높아진 겁니다. 현물금, 이걸 스팟 골드라고 표현하는데, 스팟 골드는 1.6% 상승한 아운스당 4,083.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디셈버 골드 퓨처, 즉 이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2.55% 급등한 4,102.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도 올랐는데 12월에 거래 예정도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록들인데 UBS의 애널리스트는 미국 중국 간 긴장은 다시 완화되는 터지만 100% 추가 관세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지속적인 투자 수요와 중앙은행의 금 매입각이 금 가격을 더욱 지지할 것이라며 목표는 아운스당 4,200달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거 UBS 전망이고요. 자, 실버, 은 역시 금의 상승세를 따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스팟 실버는 2.22% 상승한 아운스당 51.39달러를 기록했고 장중 51.70달러까지도 올랐습니다. 이는 금과 같은 요인 외에도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 타이트한 어떤 공급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친 건데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런 보고를 했네요. 가격은 민간 투자 일부러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금보다는 단기 변동성과 하락 위험은 은이 더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놀라운 전망을 보였는데요. 2026년 금 가격 전망치를 아운스당 5,000달러, 은은 65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요 은행 중 최초로 금의 2026년 전망치를 5,000달러로 상향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속도 플래티넘하고 팔라듐도 3.76, 2.92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입니다. 오늘 유가도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전 거래일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가가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의 두 경제이자 석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단기 유가 전망은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중 이 두 나라 간의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은요 유가가 급락을 해요. 지난 3, 4월에도 유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현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접어들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연방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연방 인력의 영구적 감축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많은 정부 직원들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대통령은 셧다운이 10월 15일까지 계속될 경우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한편 부통령 제이드 벤스는 의회 자금 교착 상태의 쟁점이 되어온 오바마 케어 세액 공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이드 벤스는 일요일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는 많은 낭비와 사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백악관은 세액 공제가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원래 오늘은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일은요, JP 모간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르고, 존슨앤존슨, 미국의 최대 은행이자 글로벌 투자 은행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수요일에는 ASML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몰건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가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ASML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전 세계 유일의 EUV 노광기 생산 기업입니다. 목요일에는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바로 그 유명한 TSMC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목요일에 발표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jobless claims도 발표되고 소매 판매 데이터도 발표되고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도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Fifth Third Bank하고 코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 중소부 지역 기반의 상업은행 그리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은행으로 코메리카는 중소기업 대출의 강점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일부 경제 지표는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탑 10 things to watch 한번 보겠습니다. JP 몰간은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 계획을 시작하는데 주가가 오늘 1% 상승했고요. 월스트리트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으로 인한 매도세 이후에 다시 강하게 상승했다는 얘기 앞서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기 쪽에 대한 주식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AI 수요로 인해서 스토리지 관련 주식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저장하는 거죠. 컴퓨터 데이터나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SSD 등을 얘기합니다. 저장 장치로 유명한 게 뭐죠?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시게이트, 스캔디스크 이런 데들이 다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얘기고요. 블랙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자은행이자 증권사인 키프 브루이엣은 블랙락의 목표 주가를 1215달러에서 1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에 시티는요,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90일 총매 관찰을 시작하는데요. 90일 총매 관찰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90일 동안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요인을 지켜보겠다는 뜻이고요. 메타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실질적인 AI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인 BTIG는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은 스타벅스의 목표 주가를 99달러에서 84달러 낮췄으며 중립 의견을 유지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발표 전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인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텔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요.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제휴를 했는데 이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애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 제프리스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5.16달러에서 204.07달러로 낮췄다고요.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모건 스탠리의 탑픽 목록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게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6개월마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1,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